네, 예고해드린 대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대표와의 특별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0시에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함께 여러분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유철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고성호TV 시청자들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건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국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애청자 한 사람으로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뵀는데 늘 건강하시고 또 고성국 TV 또 열렬하게 같이 사랑하기를 또 응원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 것 같은데 우리 원유철 대표의 그 언론 기고문을 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바이든이 될 가능성보다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한 정책 또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준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해진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셨는데요. 네네. 예. 왜 그런 주장을 이 시점에 하시게 됐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예. 당선인 시절에 네. 제가 당시 그 새누리당의 네. 그 단장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미 협상단 네. 특사단의 그 단장장으로 갔었는데요. 네. 그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그 안보에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어마어마한 그 재앙으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리스크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지금 리스크인 북핵 문제입니다. 네네. 트럼프는 이미 이제 그 당선인 시절부터 그 김정은을 불러다가 뉴욕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한의 핵을 폐기가 아니라 동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핵 비약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는 적당히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 동결만 해더라도 용인을 하고 네.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그 북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리스크는 예기치 않은 트럼프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아주 고스란히 맨몸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핵 주권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야 된다고 우리 원유철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유철 대표 핵 주권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에 네. 우리는 사실 말로만 대응을 해왔어요. 현실적으로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지만 핵 도발이 억제되고 그렇죠. 핵 균형을 이뤄야지만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서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네. 우리는 미국의 그 해구산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해구산 정책 이것이 갑자기 접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주한미군 철수를 어느 날 갑자기 트윗에 올려버리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라는 것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접혀버리면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에게 완전히 그 안보 위협에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북한 핵에 맞서서 이제는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든지 해야지만 한반도의 핵 균형을 이뤄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자체 핵무장 주장론자라고 저는 네. 지금 우리 과학기술이나 원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 오늘 우리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자. 네. 우리가 핵무기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제조하자. 네. 결정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뭐 그 핵 과학자들 예. 입장에 대해 조금 다른데요. 네. 그 어떤 학자는 이제 6개월 정도면 우리가 6개월. 예. 예. 그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음. 어떤 분은 1년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예.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네. 대한민국의 그 우수한 예. 원자력 화살 과학 기술을 음. 바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 별거 아니네. 그냥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핵무기를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 NPT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여러 네네.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만 네네. 이 안보 문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문제는 뭐 네. 정도에 잘 살고 못 사는 정도의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핵에 맞서서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서 결단을 내릴 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워낙 이제 이 국방위원장도 지내셨고 이 국방 관계, 국제 관계에 정통하셔서 그 지난주에 벌어진 일인데 그 스웨즈 운하 후티 반군이 또 미사일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원유도 다 여기를 통해서 수입하고 우리 수출품도 다 이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웨즈 운하로 가면 간단할 거를 이걸 못 가면은 남아프리카 희망봉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류가 한 달 이상 더 늘어지고 그러면 뭐 비용이 엄청나게 더 늘고 그러는데 이 문제 지금 우리가 그 아프리카 근해에 우리 해군이 지금 파견 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도 그 소말리아 해적 네네. 때문에 우리 군이 그 아덴만 작전을 해서 네. 그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가입 국가 한 193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108위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만 제곱킬로 되는데 그런데 경제 규모는 무역 대국으로 우리가 10위권에 지금 랭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인데 네. 네.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해상으로 수출되는 대한민국의 물동량이 총 97%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으로 가는 경우에 네. 그 홍해를 거쳐서 스웨즈 운하를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계속 공격을 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초비상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이 반도라는 그 지정학적 이점을 못 살리고 네. 이 반도라는 것이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지리적 이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의 핵 때문에 가로막혀서 국제사회가 통해- 제재하기 때문에 북을 통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륙으로는 못 가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다면 예. 그냥 우리는 자동차 타고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여기 고성고 TV에서 나가서 차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핵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고 또 우리가 대치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이점을 전혀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만 두고 볼 수 없다. 음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음. 대륙까지 넓히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비전을 제가 한번 예전에 음.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네,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가는 네. 네.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건데 이것이 네. 이름하여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고 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쉽게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의 대륙철도인 TSR과 TCR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달려가는 길이 네.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류 경쟁력이 증가되는 거죠. 수송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길로 가면 네. 유럽까지 가는데 보통 대만 해협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홍해 스웨즈전을 갈 경우에도 한 달 걸립니다. 네. 근데 시베리아 횡단철도 음.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갈 경우에는
열흘이면 갑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태에서 출발해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갑니다. 더 빠르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송 기간이 이제 절감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연태로 가는 길만 만들어 놓으면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대륙철도 TCR하고 예. 시베리아 행동철도인 TSR을 연결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알겠어요. 그게 이제 유라시아 큰 길의 비전입니다. 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아예 그래서 그 그랜드 디자인하고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원철 대표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간단하게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 평택에서 연태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네. 열차 페리라는 화물 복합 운송 수단. 그러니까 배에다 기차를 싣고서 기차를 그냥 중국 대륙까지 갔다가 그 기차가 바로 중국 대륙 철도를 가로질러서 중국, 몽골, 러시아로 가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강원도 동해나 강릉에서 배를 띄워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를 가져가서 거기서 열차 배를 띄워서 또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중국 대륙 철도하고 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아예 해저 터널을 뚫는 겁니다. 한중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 뚫어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국회나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예. 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복권이 아직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참정권이 없어요. 제한돼 받고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도 못 나가고 지금 예. 그냥 그랜드 디자인만 지금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걸 힘있게 그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건 그렇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이재명을 숙주로 해가지고 뭐 간첩 용의자들까지 국회에 들어오려고 막 위성정당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시절, 자유한국당 시절에 원철 대표가 그거 저지하려고 묻어내를 썼고 결국은 그래서 그거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맡아서 정당 선거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그걸 결국 그때 못 막는 바람에 지금 이런 파행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 우리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리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 그 심상정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고.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입니다. 예. 국민들이 내가 찍는 표가 어느 당에 누구한테 가고 어떻게 당선이 되고 어떤 의석이 확보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말 혼란스러워서 대표인 저도 막 많이 계산해야 됩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그 준연동형 비례제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해서 검수안박 세트를 묶어서 통과시키려는 그 준연동형 비례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제가 제일 앞장서서 제가 그걸 저지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이 고발도 많이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상정 의원이 이제 이끄는 그 그룹들 그 당시 이제 정계특위를 일방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야당을 무시하고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했었죠. 그 대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희는 아예 공언을 하고 그리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안 만들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더 가관인 거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희들에게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미래한국당에 이제 그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해서 1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저희 보고 막 압력을 넣어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통합을 해라. 그 저것들 남의 당. 그래서 세상에 그 내정 간섭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남의 당에 간섭하는 내당 간섭이란 처음 들어봤다라고 반발하면서 제가 내세운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좋다. 우리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합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다음 선거에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는 폐지하자. 그 폐지하기 위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 그다음에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그 원내대표이면서 당 대행했던 주호영, 그 제가 2+2 회담을 해서 네네. 국민들에게 준연동형 비례제 이 폐지하는 합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합당을 할 거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싫대요. 그래요. 그걸 무시하고 했던 저 종북주사파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는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꼼수로 이것들이 밀어붙인 다음에 그 꼼수를 고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는 바람에 지금 또 한 번의 그렇습니다. 꼼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폐지를 못한 게 한인데 네네. 그때 그런 꼼수의 그 당시 여당 민주당이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은 이 종북 좌파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아주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 그 4년 전에 그런 아픈 경험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원유철 대표가 미래한국당을 맡아서 정당 선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9석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90석도 채 안 됐잖아요. 그 당과 다시 합당을 해서 100석을 넘겨서 그나마 개헌 저지선 가지고서 개헌도 막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원철 대표가 그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저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권하는데 우리가 밀어붙이는데 지장이 많겠다. 그래서 탄압받아서 감옥도 갔다 오고. 지금 아직 복권이 안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후보로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경기도당 고문으로 워낙 그 수원, 평택이 경기도 남부 지역이 기반이고 또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도 했고 경기도에서 5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전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라든가 공관위에서 굉장히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래도 큰 잡음 없이 그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해볼 만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그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그 기대를 지금 모아주고 계시는 상황 같습니다. 평택도 해볼 만하고 수원도 해볼 만한 상황으로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말을 앞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가끔 모시고 말씀 좀 들을게요. 그 이제 정치 5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다 당 대표도 지내고 해서 사실은 중진도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또 원로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제가 평택 시민들에게 불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가끔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 고성국 TV를 통해서 이번 총선 그 우리 국민의 힘 또 국민의 미래 모두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뜻깊은 한 해가 돼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바로잡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꿈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원철 대표 나오시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또 격려 문자 많이 올려주시는데 기회 되는 대로 가끔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